안녕하십니까, 박기란 변호사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해외 출원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출원, 국내 출원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해외 출원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특히 뭐 중국 시장 진출한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 진출한다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염두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이제 뭐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 혹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좀 높게 받고 싶다, 혹은 R&D 정부 과제를 위한 어떤 요건으로 PCT 출원이라든지 해외 출원 있으면은 이제 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들로 해외 출원을 많이 시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해외 출원에 대해서 조망하고 각 지재권 파트별로 출원의 어떤 해외 출원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각각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보면은 해외 출원은 이제 성장기, 왜냐면 초중기에 해외 출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부터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해외 출원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초중기를 지나서 자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성장기로 진입할 때, 혹은 기업이 성장기에 있는 상태에서 해외 출원을 많이 고려를 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외 출원 제도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되는 파리 루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출원을 하기 때문에 초중기와 성장기의 갭은 특허, 상표, 디자인, 지재권으로 봤을 때는 1년 정도의 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 준비가 있죠. 사실 여기 4번, 5번 단계랑 뭐 바뀌어도 무방은 합니다. 바뀌어도 무방은 하는데 해외 출원부터 먼저 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요를 보시면 크게 해외 출원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 가지가 개별국 출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제 출원 제도를 이용한 출원. 이제 특허법, 상표, 디자인법은 이제 지재법은 속지주의 원칙상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으면은 한국에만 그 효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각 나라에 내가 만약 중국에 특허를 받고 싶다 하면은 중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거지, 한국에만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해서 뭐 전 세계 중국, 뭐 일본의 권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시스템으로는 개별국 출원, 각 개별국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을 개별적으로 출원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고 해외가 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으면 각각 나라의 특허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 대리인 선임해서 특허 받고, 중국에는 중국 대리인 선임해서 특허 받고, 일본에는 일본 대리인 선임해서 특허 받고, 이게 이제 개별국 출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개별국 출원에서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내가 우리가 특허의 이제 신규성, 디자인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공개된 범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특허를 진입을 해서 특허 출원했는데 공개가 되어 버렸어요. 등록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특허 국내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일본,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일본, 미국에서는 그 나라에서 특허를 또 심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공개된 특허 문헌이 있으니까 이게 다 거절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각각 나라에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얘가 공개되기 전에, 등록되기 전에 특허 출원하거나, 굉장히 비용이 많이 초반부터 들게 되고, 출원 일자도 막 달라질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절차 복잡하게 되거든요. 이게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구 출원은 일반적으로 그 조약 우선권이라고 하는 파리 루트, 파리 협정에 따라서 조약 우선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약 우선권 제도는 뭐냐면, 국내에서 한국에서 특허 출원했습니다. 그 등록 일자인데요. 등록까지는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죠. 그러면 중국에서 제2국, 제3국, 제4국에서 1년 이내에 한국 특허에 우선권 주장을 해서 똑같은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실제로 늦었지만 한국의 특허 출원한 날짜를 인정해주는, 소급해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제 우선권 주장 제도인데, 이제 이런 파리 루트를 통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국제 출원하고 우리 한국에서 출원 일자를 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해서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등록이 됐는데, 등록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나 이제 똑같은 걸로 미국 출원하고 싶은데요 하면은 이 파리 루트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파리 루트는 특허의 경우에는 1년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 별도로 출원하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특허 출원하고 쭉 심사가 되고 있을 동안에 1년이 지나버려 가지고 1년 만에 2개월 되는 시점에 미국에 출원했어요. 근데 이 사이 기간에 물론 내가 등록이 돼서 내 공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또 누군가가 비슷한 기술을 개발해서 공개되는 문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기간을 출원일을 소급시키지 않으면은 한국에서는 특허가 등록되는데 미국에서는 이 공개된 문헌 때문에 거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권 조장을, 조약 우선권 주장을 해야만이 출원이 소급시켜 가지고 이 중간에 공개된 특허를 공개되지 않은 걸로 보고 심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 루트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출원 일자도 통일할 수가 없고, 중간에 해외에서는 부등록되는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루트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개별국 출원은 각각 개별국에 출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모여서 어떤 조약을 만들거나 어떤 협정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단일하게 통일한 국제 출원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특허의 경우에는 PCT, 상표의 경우에는 마드리드, 디자인의 경우 헤이그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해서 국제 출원을 실시한 이후 일정 기간까지 각 개별국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이것은 절차적으로 특허를 지적재산권의 관리를 위해서, 그다음 여러 가지 다른 이점이 있는데요. 그런 걸 위해서 절차적으로 또 국제 해외 여러 나라들이 협약을 해서 제도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출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파리 루트를 통한 개별국 출원이 있고, 두 번째는 국제 출원 제도, PCT 마드리드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 출원 제도가 있다. 이거 내용 좀 바뀌었네요.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던 그냥 개별국, 나라별로 다 하는 출원, 그다음 두 번째 파리 루트를 이용한 출원. 파리 루트 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1년이죠. 1년. 1년에 각각의 국가로 나갈 수 있다. 각각의 국가로 나가면은 내 출원인이 각 나라에서 우선권 주장해서 나가면 출원자 소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동일한 기술, 유사한 기술이 공개된 것을 다른 나라에서 심사를 할 때 공개되지 않은 걸로 판단해서
국내 특허 출원 일자가 소급이 되기 때문에 국내 출원 일자랑 똑같이 출원한 걸로 봐준다. 그러니까 1년 기간 동안에 해외 출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진보성, 신규성 판단에서는 제외가 되면서 1년 동안 어느 나라에 갈지를 고민해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이제 파리 루트 통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PCT 시스템이 있습니다. PCT 시스템은 아래 절차 보시는 것처럼 먼저 국내 특허 출원합니다. 물론 이게 필수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말씀드리면 국내 특허 출원하고 파리 루트랑 마찬가지로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하게 됩니다. PCT 출원하게 되면은 국제사무국에서 국제조사를 하게 되고 이제 PCT 수리관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관청에서 국제조사, 국제공개 있던 여기서 방식 심사를 하게 되고 구속력이 없는 실체 심사를 해가지고 예비 심사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너무 자세해서 이거는 이제 뭐 선택적인 상황이거든요. 국제 공개를 해서 최초의 이제 국내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제 21개월, 20개월인 나라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30개월로 보거든요. 30개월이 되면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파리 루트 시스템이랑 뭐가 다르냐? 결국에 이 PCT라는 절차가 딱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끝에 단부를 보시면은 같잖아요. 이 뭐가 다르냐? 개월 수가 다르죠. 이거는 이제 12개월 내에 무조건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출원에 소급 받을 수 없는데 얘는 출원하고 12개월 하고 PCT 나가면은 총 출원일부터 30개월. 그러니까 30개월이면 2년 7개월인가요? 2년 6개월인가요? 2년 6개월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년 동안의 국제 출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주는데 PCT 시스템을 이용하면 2년 7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시점에서도 내가 들어가는 국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요거는 12개월 안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다 개별국을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30개월 동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 나가기로 했다. 애초에는 미국을 계획했어요. 미국, 일본, 중국을 계획했어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국, 일본이 안 되게 됐어요. 미국만 나가야 된다. 그런 경우에 30개월 내에 그런 과정이 벌어지게 되면은 내가 나가고 싶은 국가만 나가게 되죠. 근데 개별국 출원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내가 3개 국가에 다 나갔는데 2개 국가는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2개 국가에 나갔던 특허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한 개국당 개별 출원 비용은 한 900만 원 정도가, 많이 들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여기서 이 국가에 실시 안 한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막대하게 손해가 가죠. 그리고 두 번째 파리 루트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1년 안에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도 나갔는데 사정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끄는 게 중요한데 30개월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PCT 제도가 장점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절차 자세히 보시면 개별국 같은 경우에는 각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각각 대리인 선임해서 심사받고 특허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PCT 출원 같은 경우에는 PCT 출원해가지고 특허성을 한번 판단받은 다음에 30개월 내에 각 국가를 지정해서, 그게 사실 이 부분만 보면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한 번 더 특허성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T 시스템의 장점 보시면 일단 출원 관리가 편하다. 출원 일자가 통일될 수 있고 국내 출원, PCT 출원, 30개월 후 개별 출원. 출원 날짜는 최초 국내 30개월 이전인 날짜로 소급하게 됩니다. 출원이 통일할 수 있고 출원이 관리 편하다. 근데 개별국 시스템 이용하면은 출원자 다 달라질 수가 있고 중간에 죽을 수가 있고 마드리드가 아니라 파리 루트를 통해도 12개월 내에 맞춰야 되고 못 맞출 경우에 공개되기 전에 출원해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고 출원자 못 맞출 수 있고,
있는 불합리가 있는데 출원 일자 다 맞춰서 출원 관리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허 획득 가능성 판단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판단 두 번 받기 때문입니다. PCT 출원할 때 국제사무국에서 물론 각 나라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각 나라의 특허 심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특허성 판단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내 특허가 지금 국제 특허 나갔는데 다른 나라 들어가도 등록 받을 수 있겠구나. 특허 획득 가능성 판단 용이하다는 점. 그다음 출원서 작성이 용이하죠. 한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제출할 수 있어서 국제 출원이 용이하다. 근데 개별국 들어갈 때는 다 각각 그 나라의 언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PCT도 마지막 끝단 30개월에 가서는 각 나라별로 진입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요 자체를 진입할 때는 일단 국문으로 가능하다. 출원 작성 용이하다. 물론 영문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무모한 해외 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왜? 30개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동안에 내가 실제로 계획했던 나라랑 사업 진출을 계획했던 나라랑 그 다음에 실제로 진출한 나라를 판단할 수 있게끔 어떤 영업을 하고 광고 홍보를 하는 행위 동안에 30개월이면은 뭐 꽤나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국내 단계 진입 시, 국내 단계라는 것은 마지막 끝단에서 진입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 진입 시 수수료 감면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냥 개별국 들어가는 것보다 PCT 물고 들어가면은 각 나라에서 수수료 감면해 주기로 합의한 나라들은 수수료 감면해 준다. 이제 이게 좀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단점은 PCT 출원 비용이 따로 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개별국 하는 거랑 파일로트 들어가는 거랑 다른 점은 PCT라는 출원 절차가 하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겠죠. 관람료가 비쌉니다. 스위스 프랑으로 관람료 내야 되고 국내 특허청에서도 비용 내야 되고 총 다 합치면 한 250에서 350 사이, 평균적으로 300 정도 비용이 든다 보면 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단점이 아닌 것이 그 무모한 해외 출원 방지. 다른 나라 괜히 잘못 나갔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나라만 해도 1,000만 원 쓰는데 2, 3천만 원 쓰는 것보다 PT 300 내고 시간 끄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단점을 볼 수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다음 심사 절차가 이중적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 아까 특허 획득 가능성 판단 용이하다 했잖아요. PCT 절차에서 한번 판단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심사 이렇게 해서 특허 된다고 그랬는데 각 개별 국가 들어가 봤더니 개별 국가에는 또 다시 따로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국제조사 보고서의 견해에 구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됐는데 뒤에 또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이게 뭐 쓸데없는지 왜 하냐. 이제 이게 또 단점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장점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PCT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고 대부분의 출원인들이 PCT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를 보시면 상표도 마찬가지로 개별 출원 있고 두 번째로 파리루트 통한 개별 출원 있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CT 대신에 상표는 이제 마드리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좀 유사한 점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기초 출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초 출원이라는 것은 국내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본 출원 국내 특허 출원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없어도 돼요. 바로 PCT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 출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마드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통상의 출원 절차, 개별 출원 절차는 각각 나라에 직접 대리인 선임에 직접 나간다. 각국 언어로 출원서 작성해야 되고 각국별로 출원 절차가 겹쳐야 된다. 근데 마드리드 시스템은 하나의 출원 절차입니다. PCT랑 마찬가지로 마드리드 수리기관에다가 맡기면 국제사무국에서 심사해서 각 나라로 뿌리게 돼요. 근데 PCT랑 좀 다른 점은 PCT는 아까 30개월 이해 후단에서는 각 나라별로 들어갈 때 대리인 선임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드리드는 바로 들어가 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록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건 다 대리인 선임이에요. 대리인 선임 비용 들죠. 근데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출원할 때 국내 대리인 선임해서 마드리드 출원하면 대리인 선임 없이 쭉쭉 들어가서 등록 받을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보시면 또 마찬가지 PCT 마찬가지로 PCT 절차와 마찬가지로 출원인 관리가 편리하고 출원이 통일되기 때문에 출원인 관리 편리하다. 두 번째 이제 굉장히 큰데요. 비용 절감된다. 왜냐하면 해외 들어갈 때 대리인 선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거절 해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해외 들어갔는데 해외에서 심사관이 상표청 심사관이 심사를 했어요. 근데 아이고 뭐 그 이 지정 상품 이름이 잘못됐네 해서 거절을 내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 대리인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리인 선임 필요 없고 바로 다이렉트 등록이 다 된다고 가정하면은 해외 대리인 선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시면 이건 이제 BCT랑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요. 국제 등록의 종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 공격이라 써놓은 게 이제 센트럴 어택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기본 출원이 있죠. 기초 출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기초 출원이 5년간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아야 돼요. 출원일로부터 5년간 등록이 무효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무효가 되면은 그러니까 국내 기초 출원은 이제 보통 한국에서 출원이 되겠죠. 그게 무효가 되면은 이 마드리드 시스템 나갔던 이 절차들이 한 번에 다 죽습니다. 국제 출원 그러니까 기초 출원이 있는데 기초 출원에서 여러 가지 지정 상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정 상품이 한 번에 싹 다 드랍돼 버리면 여기서 다 드랍되고 하나의 지정 상품이 드랍되면 각각의 지정 상품이 다 드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표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사실 어떤 상표가 마드리드 출원을 딱 떴다 공보가 뜨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나 저 상표 쓰려고 그랬는데 해서 한국 출원을 집중 공격해가지고 5년 이내에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무효화 시켜버리면 상표 한꺼번에 죽게 되죠.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제도가 사실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CT에 비해서 PCT 조약에 비해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가입국가 좀 적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마드리드 나간다고 해서 전 세계 다 커버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PCT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개국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개국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가입국가 적어서 마드리드 나가고 마드리드 가입되지 않은 국가는 또 따로 별개 출원해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이중 부담, 등록 기간 증가 있는데 아까 장점에서 말씀드린 건 거절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외 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다. 근데 거절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해외 대리인 선임해야 되니까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해외 대리인 선임해서 비용이 그때부터 또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절되게 되면 등록 기간도 증가하게 되고 사실 각 나라마다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뭐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제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지정 상품이 중국에서 똑같이 화장품으로 등록이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화장품 나가면 그 명칭이 고시된 지정 명칭이 아니어서 다른 물건도 바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절료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 또 선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드리드 출원 단계에서 굉장히 지정 상품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고 나가지 않았으면 다른 나라에서 거절이 발생되는 가능성이 크고 발생하게 되면은 비용이 꽤 커진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시스템은 많이 이용되지는 않고요. 조금 PCT보다는 좀 단점이 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개별 출원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출원은 이제 최근에 들어왔는데요. 원래 이제 헤이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개별 출원 마찬가지고 8일을 통한 개별 출원인데 이것은 기간 6개월입니다.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1년에 6개월이고요. 세 번째로 헤이그 시스템 통한 국제 출원.
이 헤이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PCT 추론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개별국 직접 추론할 때는 국내 대리인이 해외 대리인 선임해서 각각 들어갔는데, 헤이그는 추론하게 되면은 한국 특허청이 이제 소리 간청이 되고 국제 사무국에서 조사해서 PCT처럼 각 나라별로, 물론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헤이그 시스템 보면 이건 PCT 장단점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개별국 추론하게 되면은 다수의 국가에 추론해야 되고, 다수의 언어, 다수의 등록, 갱신 절차 뭐 복잡하다. 하지만은 하나의 추론서, 하나의 언어로 갈 수 있다. 마드리 시스템하고 좀 섞여 있는데요. PCT랑 거의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은 거절 이유가 발생되게 되면 해야 되는 선임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 PCT 제도와 마드리드 제도 좀 섞어놓은, PCT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보는데, 이 대리인 선임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마드리드 시스템하고 같은 점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고요. 근데 어떤 선택의 문제예요. 또 거절 이유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본적인 파리 루트를 통한 시스템, 좀 정리드리면 특허 같은 경우는 PCT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파리 루트 통한 개별국 추론이 조금 더 용이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지정하는 국가의 개수, 그 다음에 뭐 개별국으로 그냥 헤이그나 마드리드 시스템 가입되지 않아서 개별국으로 진입해야 되는 국가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지정 상품에 특이하거나 뭐 디자인이 뭐 타법 고려해가지고 좀 거절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전체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헤이그나 마드리드나 아니면 개별국 이거 선택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특허는 확실히 제가 보기에, 실무상 보기에, 경험적으로 보기에 PCT로 나가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제 그 해외 출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해외 출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개별국 출원 있고, 개별국 출원에서는 파리 루트 제도, 우선권 주장 제도를 이용한다. 두 번째로는 국제 출원 제도가 있는데, 특허 실용신화는 PCT, 상표는 마드리드, 그 다음에 디자인은 헤이그 출원을 이용한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특허는 PCT 이용하시는 게 좋고,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가 상담 통해서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스템을 혼용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 출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지재권을 이용해서 뭐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센싱하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